2026년 KBO 신인 드래프트 4라운드 6번째 지명. 이것은 단순한 드래프트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단순한 지명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임상우였습니다. KT 위즈는 이한정의 카드로 리그 전체의 스카우팅 패러다임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유망주를 뽑은 게 아니었죠. 처음 반응은 이랬습니다. 4라운드 치고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야? 연봉 규모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 돈을 줬지? 의문과 의심, 그리고 논란. 하지만 그 면을 파고들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단단한 전략의 맥락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지명은 KT가 치열하게 계산한 시장 비효율성이 공략이자 전통적인 스카우팅의 기준이 바뀌고 있음을 선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임상우는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불꽃 야구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가진 선수였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하나.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봅시다. 불꽃 야구 프리미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KT는 4라운드라는 순번 안에서 이처럼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콘텐츠는 단순한 선수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구단이 어떻게 데이터를 해석하고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꾸며 미디어 시대의 선수 가치를 재정의하는지를 보여주는 전략적 인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모든 의문을 하나씩 정밀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KT의 선택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상황부터 정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5 시즌 KT 위즈는 명백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주전 유격수 시우준의 이적, 그 한 명의 공백은 곧 내야진 전체의 무너짐으로 이어졌습니다. 내야 수비 불안, 주로 및 수비 실책 누적, 결정적인 순간마다 무너지는 센터라인. KT의 전술적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구조적 실패의 구체화. 2025 시즌 KT의 수비 지표를 살펴보면 그 절박함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팀의 수비로 막아낸 실점은 리그 최저 수준인 마이너스 15달러를 기록하며, 이는 단순한 선수 개인의 부진이 아닌 시스템적인 방어력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특히 유격수 포지션에서 기록된 높은 실책률은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독소였습니다. 기존 내야진은 노쇠했고 젊은 자원은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대 교체의 지연이었습니다. 다른 구단들이 이군-팜 시스템을 통해 완성도 높은 젊은 내야 코어를 성공적으로 1군에 안착시키는 동안 KT는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즉시 전력감 옵션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는 곧 노쇠한 베테랑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KT에게 진짜 필요했던 자원은 누구였을까요? 단순히 잠재력 높은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1, 2년 뒤를 기대해야 하는 육성형 카드도 아니었습니다. KT가 필요했던 건 즉시 1군에서 활용 가능한 준비된 전력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비에서 실점을 막고 주루에서 흐름을 살리며 하위 타순에서도 기본을 해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유격수 자원. 이러한 위기 상황은 전통적인 스카우팅 방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전략적 결론을 도출하게 했습니다. KT는 고강도 실전 적응 훈련을 이미 마친 불확실성이 최소화된 카드를 필요로 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임상우라는 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불꽃 야구라는 사전 검증 플랫폼에서 수천 명의 관중 앞 프로급 투수를 상대로 수비와 주루, 멘탈까지 모두 테스트를 통과한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학 리그의 실전 경험, 대표팀 호출 이력까지 더해지며 KT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수는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고 즉시 기여할 수 있는 전력형 자원이라는 판단. 그리고 그 판단의 배경에는 불꽃 야구 프리미엄이라는 아직 시장이 가치를 측정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었습니다. 결국 KT는 지금 팀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역할에 가장 적합한 조각을 찾아낸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놀라운 건 이 불꽃 야구 프리미엄이 지닌 구체적 실체와 그로 인해 발생한 가성비의 역설입니다. KT가 임상우를 선택한 순간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은 단순히 수비형 유격수의 영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정교하고 훨씬 전략적이었습니다. KT는 단순히 유격수가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즉시 전력으로 기용 가능한 완성형 내야수. 그리고 임상우는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한 단 한 명의 카드였습니다. 전통적인 스카우팅 모델에서는 신인의 가치를 잠재적 OPS와 수비 범위라는 두 개의 정량적 축으로만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임상우의 가치를 프로 조기 적응 지수와 위기 상황 멘탈 안정도라는 무형의 지표에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KT의 분석팀은 달랐습니다. 스카우팅 리포트에만 집중하면 임상우는 분명히 눈에 띄는 선수입니다. 빠른 발과 뛰어난 주로 센스, 대학 무대에서 증명된 정교한 콘택트 능력, 그리고 프로에서도 통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적인 수비 범위. 임상우는 대학 리그 마지막 시즌에서 실책 이닝당 0.008이라는 압도적인 안정감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1군 유격수에게 요구되는 0.010 미만의 수비 효율 임계점을 충족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KT가 진짜로 주목한 것은 이 기술적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명했는가였습니다. 임상우는 단순한 대학 리그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불꽃 야구라는 말 그대로 프로급 시뮬레이션 리그에서 성장해온 선수입니다. 이 리그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습니다. 전현직 KBO 레전드 선수들이 직접 지도하고 전국의 수많은 관중 앞에서 실전처럼 운영된 그야말로 압축 성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고노출 환경에서의 반복 훈련이었습니다. 이는 KBO 개막전의 압박감과 유사한 심리적 부하를 선수에게 미리 부여함으로써 일반 신인들이 겪는 1군 무대 멘탈 붕괴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혁신적인 검증 방식이었습니다. 거기서 임상우는 치열한 경쟁과 극도의 압박감을 이겨내며 자신의 멘탈, 피지컬, 기술까지 모두 실전에서 검증해냈습니다. KT는 그 점을 간파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퍼포먼스를 그저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극도로 공개된 환경 속에서 고도의 멘탈 컨트롤을 유지하며 일관된 결과를 만들어낸 선수라는 사실. 프로 경력 5년 차 미만 선수들의 평균 PAI가 60점에 머물 때 임상우는 비공식적으로 PAI 85점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이미 노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KT가 임상우에게 4라운드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부여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능성이 보이는 선수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며 즉시 기용 가능한 신뢰도 높은 자원으로서의 입지를 다진 선수였습니다. 즉, KT는 단순히 스카우팅 보고서를 읽은 게 아니라 불꽃 야구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평가 지표를 적용한 첫 번째 팀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량을 넘어서 존재하는 불꽃 야구 프리미엄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의 총합이었습니다. KT가 임상우에게 주목한 또 하나의 이유. 그렇다면 이 프리미엄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단순히 TV에 많이 나와서 인지도가 높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프리미엄은 KBO 구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인 리스크를 혁신적으로 낮춰주는 세 가지 무형의 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스카우팅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변수인 전력 공백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적 보험과 같습니다. 불꽃 야구는 수천 명의 관중, 수십 대의 카메라, 생중계되는 방송 무대 속에서 펼쳐지는 실전 경기입니다. 프로 데뷔 전부터 그는 이미 전국의 시선을 감당하며 뛰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고도의 압박 상황에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기량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선수는 아마추어 중에서도 드뭅니다. 임상우는 그 드문 케이스였습니다. 일반적인 신인 선수가 입단 후 경험하는 관중의 시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그들의 경기력을 평균 15%까지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임상우는 이미 이러한 심리적 전투 적합성을 수십 차례의 실전 노출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이는 시즌 개막과 동시에 1군 투입이 가능한 즉각적인 정신적 내성을 의미하며 기존 스카우팅 시스템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했던 가치입니다. 보통 아마추어 유망주는 프로 무대에 적응하기 위해 최소 1에서 2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2군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며 잘못된 습관이 들거나 성장이 정체되는 육성 정체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는 김재호, 정근우, 이대호 같은 KBO 전설들의 조언과 직접적인 피드백을 매일같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상우는 다릅니다. 이들은 단순한 코치가 아닌 최정예 전술 교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임상우의 단점을 즉각적으로 교정했습니다. 일반 아마추어가 수년간 겪어야 할 실전 노하우를 단 몇 달 만에 체화한 선수입니다. 이처럼 최상위 멘토링과 고빈도 실전이 결합된 교육 시스템은 기존의 육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전력 증폭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닌 교육의 질 자체가 다른 성장 과정입니다. 신인이 프로에 들어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공의 속도나 구위보다도 경기의 리듬과 수싸움입니다. 임상우는 이미 이대은, 유희관, 리퍼트 같은 KBO 출신 프로 투수들의 공을 실제로 상대하며 결과를 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아마추어 레벨이 아닌 최고 레벨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상대였습니다. 그의 타격 성적, 수비 범위, 상대 투수 분석 능력은 이미 준프로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KT는 이를 임무 수행 준비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일반 신인이 프로 투수의 공을 적응하는 데 6개월이 걸린다면 임상우는 이미 그 과정을 최소 70% 이상 완료한 상태에서 입단한 것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그 어떤 신인도 쉽게 가질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은 계약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러나 실전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4라운드라는 라벨보다 더 중요한 내부 가치로 환산해낸 팀이었습니다. KT는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봤습니다. 결국 불꽃야구 프리미엄은 단순한 미디어 출신 선수가 아니라 검증된 즉시 전력 자산을 보유한 인재 플랫폼 출신 선수라는 완전히 새로운 해석의 기준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흔히 볼 수 있는 중위권 선택처럼 보입니다. KT 위즈가 임상우를 지명한 4라운드. 하지만 이 선택의 진짜 의미는 KT가 완전히 새로운 시각의 선수 평가 기준을 도입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기준의 핵심은 바로 불꽃야구 프리미엄을 선수의 실제 전력 가치로 치환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기존의 드래프트는 아마추어 리그 성적, 신체 스펙, 포지션 수급 상황 등을 중심으로 정량적 평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KT는 임상우가 이미 준프로급 환경에서 수천 명의 관중과 전국적 관심을 견디며 성장해왔다는 정성적 경험치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치는 단순한 연습 경기 몇 번으로는 절대 쌓을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실전형 자산입니다. KT는 그 자산을 불꽃야구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드래프트 가치로 환산했습니다. 즉, 4라운드로 지명했지만 실제로는 2라운드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본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KT가 기존의 스카우팅 시스템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는 사실입니다. KT는 단순히 운 좋게 얻은 유망주가 아니라 시스템적 인사이트를 통해 시장 비효율성을 공략한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한편 임상우의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야구팬들이 연봉 경악이라는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경악은 액수 자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대중과 시장 사이의 인식 차이가 존재합니다. 최강야구를 통해 이미 얼굴이 알려진 임상우. 그를 본 많은 시청자들은 그를 자연스럽게 1에서 2라운드급의 스타 유망주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드래프트에서 그는 4라운드로 지명되었고 계약금도 그 라운드에 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퀘리. 대중은 왜 이 정도 선수가 이 가격이라고? 놀랐고 일부는 KT가 과도한 투자를 한 게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KT는 시장의 착시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불꽃야구 프리미엄이라는 실전 경험과 멘탈 검증, 팬덤과 주목도를 모두 갖춘 선수를 가장 낮은 비용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연봉 이슈는
경악이 아니라 정교한 스카우팅의 승리, 즉 가성비의 완승 사례로 다시 읽혀야 합니다. KT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결코 단순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택한 것은 그저 유격수 한 명이 아니라 KBO 드래프트 시스템의 빈틈을 정확히 꿰뚫는 전략 그 자체였습니다. KBO 신인 드래프트 시장은 여전히 보수적인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선수의 가능성을 숫자로 환산하고 기록 중심의 스카우팅 리포트를 토대로 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나 불꽃야구 프리미엄은 기존 체계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비정량적 자산의 총합입니다. 이 자산은 경기 외적 환경에서의 압박 적응력, 대중성과 브랜드 효과, 프로 예비 무대에서의 실전 경험 등 참고 자료로만 취급되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T는 이 가치를 단순히 부가 요소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수 본질의 일부로 통합해 지명 전략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마치 주식 시장에서 저평가된 우량주를 선점하는 가치 투자와도 같은 접근입니다. 시장은 아직 불꽃 출신이라는 꼬리표에 객관적 가치를 매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그들을 스타로 인식하지만 구단의 계약 시스템은 여전히 보수적 프레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간국을 활용한 팀이 바로 KT입니다. 임상우를 4라운드에서 지명하고 정가보다 낮은 비용으로 확보하면서도 1에서 2라운드급 전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굴이 아니라 철저히 설계된 전략적 스타일입니다. 임상우의 지명과 연봉 논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제 KBO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이번 사례는 불꽃야구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단순한 예능 포맷을 넘어서 실질적인 선수 육성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동안 방송 출신 선수는 프로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TV에 비친 얼굴이 아니라 수십만 팬 앞에서 심리적 압박을 견디고 진짜 프로 선수들과 경쟁하며 실전에서 증명된 자산입니다. KT는 그의 잠재력이 아닌 검증된 프로 적응력과 즉시 투입 가능성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임상우는 그 대표적인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스카우팅의 진화이며 스포츠 산업이 콘텐츠 산업과 만나면서 생긴 새로운 전력 평가 기준의 출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KBO는 최강야구, 불꽃야구와 같은 포맷을 단순한 예능이 아닌 신인 육성 리그로 재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흐름을 먼저 읽고 선점한 구단이 다음 세대의 우위를 가져갈 것입니다. 결국 KT는 임상우를 통해 미래를 선점했습니다. 그리고 불꽃야구는 이번 사례를 통해 더 이상 TV용 콘텐츠가 아닌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정식 선수 경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연 제2의 임상우는 누구일지, 또 어떤 구단이 이 흐름을 활용할 수 있을지. KBO의 미래는 이미 불꽃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